이때 송시열이 근거로 든 것은 체의부정, 즉 대를 이었어도 3년복을 입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자로서 대를 이은 경우란 것이다. 즉 효종을 서자로 본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서자였다. 의대엔 이 서자의 개념이 두 가지로 쓰였던 것이다. 송시열은 장자를 제외한 나머지 아들을 서자라고 봤다. 따라서 효종은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1년복을 입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허목은 서자를 첩의 아들이라고 봤다. 따라서 효종은 서자가 아니라 장자기 때문에 3년복을 입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허목과 송시열의 싸움은 효종을 장자로 볼 것인가 차자로 볼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었다. 송시열과 서인들은 그 효종을 차자로 봤는데 이것은 그 일반 사대부의 예를 갖다가 왕실에도 그대로 적용시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사대부의 지위를 왕실과 그 동등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어떤 사대부 중심의 그 사회체제, 정치체제를 그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허목, 윤유나 남인들은 그 효종을 장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왕실의 예는 일반 사가의 예랑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말하자면은 사대부 중심이 아니라 왕실 중심의 어떤 정치체제, 사회체제를 주장하는 것이죠. 당시 조선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인해 신분질서가 무너지고 있었다. 이때 무너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윤리도덕을 중시하는 예학이 강조됐다. 허목은 왕가의 예와 사대부의 예는 다르다는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송시열은 허목과 달리 그 예를 왕가에까지 적용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런 송시열의 주장엔 정치적인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었다. 남인 출신 윤선도는 상소에서 만약 효종이 장자가 아니라면 가짜 세자 대리 황제란 말인가? 효종이 장자가 아니라고 한 송시열의 주장은 왕실의 종통을 어지럽히는 역모의 논리라고 공격했다. 이제 이 논쟁은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문제가 됐다. 여기서 패배한다는 것은 정치적 몰락을 의미했다. 예송은 당시 사회질서 원칙으로 확립돼 가던 장자 계승 원칙에 대한 학문 논쟁이었다. 그러나 이제 왕실의 정통성 문제로까지 연결되어 서인과 남인 사이에 심각한 정치적 대립으로 발전하게 된다. 조선시대 27명의 왕 가운데 적장자로서 왕위를 계승한 사람은 따져보면 67명에 불과합니다. 왕위 계승에는 그만큼 여러 가지 변수가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 송시열은 효종이 적장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3년복의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효종의 왕권에 대한 정당성 시비로 비춰질 수 있는 아주 상당히 위험한 주장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에 15년 동안이나 싸웠고 이후 송시열은 반대당파로부터 효종의 죄인으로까지 몰리게 되죠. 그렇다면 송시열은 왜 효종이 적장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애써 주장했던 것일까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 양난으로 17세기 조선에서는 엄격한 신분제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송 논쟁은 바로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송시열은 이런 상황에서 예를 바로잡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따라서 예를 세우는 데는 왕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 것입니다. 예송 논쟁은 이렇게 17세기의 사회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또 하나의 논쟁이 벌어집니다. 바로 사문난적 논쟁입니다. 공주 동학사.
이곳엔 일반 사찰과는 다른 건물이 있다. 숭모전. 단종을 비롯해 사육신과 생육신 등 280명 충신열사들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는 곳이다. 과거에 여기 단종군영을 의시한 105위 충위 선녀님들 모신 곳으로서 과거에는 일반 유학자들이 여기 많이 왕래를 했거든요. 특히 스님들과 또 제사를 지낼 때는 스님들과 같이 제사를 봉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65년 이곳에서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들이 모였다. 이날 논쟁의 초점은 백호 윤휴였다. 윤휴는 송시열보다 10년 아래로 향리에 은거하면서 당대 일가를 이룬 학자였다. 우암과 백호의 관계는 초기에는 그렇게 나쁘질 않았습니다. 특히 북촌사의 회동에서는 3일간 주야로 지적인 담론을 나누면서 30년간 자기의 독서의 공이 윤휴 앞에서 대단히 부끄럽게 되었다고 말한 일이 있을 만큼 양자는 대단히 서로를 높이고 두려워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근데 백호가 중용에 대해서 주자의 체계와는 다른 편제를 제시하고 또 그 해석을 달리하게 되면서 양자 사이에 금이 가게 되었습니다. 중용은 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경전으로 특히 주자의 해석이 가장 완벽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그런데 윤휴가 주자의 중용을 새롭게 해석하려고 하자 송시열은 윤휴를 사문난적으로 비난한 것이다. 사문이라는 말은 주자학, 동시에 옳은 학문, 옳은 정신, 옳은 사상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죠. 난적이라는 말은 어지럽히는 적이라는 뜻이니까 이 옳은 정신, 옳은 학문, 옳은 사상을 어지럽히는 자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줄여서 말하면 흔히 이제 익숙한 말로는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죠. 당시의 현실에서는 사문난적이라는 말을 한번 나오게 되고 그런 지적을 받게 되면 몸둘 곳이 없죠. 이 천지사방 어디에 몸둘 곳이 없어요. 사문난적으로까지 윤휴를 공격한 송시열. 그는 주자학만이 옳은 학문, 절대적인 진리란 입장이었다. 따라서 주자에 대한 다른 해석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윤휴는 이렇게 반박한다. 천하의 많은 이치를 어찌 주자만 알고 나는 모르는가. 주자학만이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란 입장이다. 송시열 이분은